지난해 준공됐어야 할 불당 보행 육교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자금난 때문에 천안시는 올 상반기 안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산 방축동 공영주차장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림시설 미비로 2층 주차장은 아예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비가 올 땐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6일까지 LPG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충남 선관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정부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이 가속화되고 설 연휴 등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 두기 기간 중 사적 모임 인원 규모는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과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곳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집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접수는 17일부터 받습니다. 천안시가 불당동 일원에 보행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는 조만간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당동 농협은행 번영로 지점 앞입니다. 신도시인 불당 1동과 불당 1동이 왕복 8차선으로 단절돼 있습니다. 시는 상권 활성화와 공동학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22억 3천만 원을 들여 L자형 보행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사 기한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육교는 지어지지 않았고 이처럼 공사는 중단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2월에서 11월로 공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자금난 탓에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8차선 번영로로 인해 불당 2동과 불당 1동의 주민들이 단절이 돼서 생활권이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안전에 이미 기초공사와 육교 상부에 올라갈 강광 거더 제작은 완료됐고 승강기와 설치 작업만 남아있는 상황. 천안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정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새 업체를 선정해 올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늦어도 금년 6월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 공사기한 지연으로 불편을 끼쳤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이 담긴 영상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사무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서북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건당 1,000원에서 1,500원, 벽보는 300원에서 500원, 전단지는 50원에서 100원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각 읍면동별로 4명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LPG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 승합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입니다. 총 지원 대수는 10대이며 한 대당 지원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운영에 들어간 아산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일부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림시설 미비로 인해 겨울철 2층 주차장은 아예 이용할 수 없고 누수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 아산시가 주차장 증축을 통해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 166면으로 화장실과 승강기, 주차 안내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3층 4단에서 1층 2단까지만 지어졌고 추후 증축을 고려하다 보니 배방 공영 주차장 등과 달리 가림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눈이 오는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으로 2층 주차장은 현재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에는 우천으로 인해 누수까지 발생하면서 누전으로 3달 가까이 일부 시설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 2층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층 4단 규모로 공영 주차장 증축을 결정했다며 올해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층 4단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소음이나 아니면 우천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밀폐하는 시설을 해서 아울러 시는 증축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독서 온도탑이 지난해 137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개 공공도서관의 대출 건수는 205만 3,533권으로 당초 목표인 150만 권보다 55만 권 이상 많았습니다. 독서 온도탑이 처음 설치된 2020년에는 약 4만 권이 부족해 97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세종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 건수가 하루 평균 2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10만 1,169건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습니다. 접수 처리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 등 현장 출동이 4만 1,0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처리와 의료 상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으로 19.3%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이송, 의료 상담 전화가 더해지면서 신고 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총 9차례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하기 위한 충청권 공통공약을 내놨는데요. 세종과 충남의 대표 건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충청권 공동공약을 건의하기 위해 세종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들이 제안한 과제는 충청권 핵심 과제 2건과 4개 시도별 지역과제 각각 3건씩 모두 14건입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조기 완성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종과 충남의 지역 과제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세종시는 세종 미디어 단지, 일명 세종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을 비롯해 충청권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뉴스 중심축이 될 행정수도 세종에서 신속 정확한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과 충청권 국가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기존 남북 초거지 교통망에서 소외된 동서쪽 광역 입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부권 교통 물류망과 중부 경제권 형성을 가져오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들 공약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향후 실행력 담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SK텔레콤과 함께 T전화 안심콜 번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시행합니다. 안심콜 번호 확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안심콜 공공 데이터와 통신사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것으로 전화 앱에서 코로나19 안심콜 번호를 입력하면 매장명이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이에 따라 안심콜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줄이고 출입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져 역학조사 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1,445곳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다중이용시설물에 적용하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알리는 주소판이 설치됐습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적용한 겁니다. 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경찰이나 소방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정보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공유돼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주소가 없다 보면은 시민들이 여기가 어디 위치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랬을 때 사물 주소가 있다면은 이 사물 주소를 말함으로써 그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아산시는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육교 승강기, 어린이 공원 등 모두 6종의 다중이용시설물 1,445곳에 주소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사물 주소판의 경우에는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차 충전소와 노회 주차장 등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물 주소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한글 읽기와 쓰기, 세마기에 어려움을 갖는 성인이며 각 마을별 이통장 등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교육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매회 2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올해 총 5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자금 60억 원과 경쟁력 강화 자금 110억 원, 혁신형 자금 12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10억 원 등이며 대출 금리는 1.46%에서 2.55% 수준입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이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이나 건설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탓에 방학 때마다 열렸던 천안시 영어 캠프가 중단됐는데요. 올해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을 본떠 만든 가상세계. 아바타가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천안시 영어 캠프가 메타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각 상황에 필요한 영어 표현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원어민 교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학원 가면 그냥 다 똑같은 친구들이랑 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영어 캠프 하면은 몰랐던 애들이랑도 같이 하고 또 제 캐릭터도 꾸며보니까 뭔가 좀 되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천안시와 영어 캠프를 주관하는 나사렛대가 함께 조성한 것으로 따분할 수 있는 영어 수업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4일 동안 열린 캠프에는 천안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인 3차원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영어도 공부하고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영어 캠프의 만족도를 조사해 앞으로도 메타버스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9일까지 2022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위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1년 동안 청소년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교류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는 우선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또 청명과 한식을 전후는 대형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취약 지역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차단을 위해 신청시 산림 연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도 지원합니다.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와 목을 곧게 펴는 등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이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섬유륜과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퇴행성 변화에 의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빠져나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디스크의 탄력 저하, 퇴행성 변화라고도 말하고요. 척추의 심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의 반복,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외부의 충격,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등의 증상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는 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요통,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 등의 하지 방산통을 주로 나타냅니다. 심한 경우 다리의 감각 저하나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탈출 정도와 환자분들의 증상이 영상검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리 들어 올리기 SLR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가 저린 경우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까치발로 서거나 뒤꿈치로 걷기. 똑바로 서서 양발을 까치발로 든 상태로 걷거나 양발 뒤꿈치로 걸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균형이 잘 안 잡힌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숙인 채 기침을 했을 때 허리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약 8에서 90%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2에서 3개월의 치료로 약 50에서 70% 정도의 통증 경감을 목표로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지속함에도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근력 저하가 심하여 하지 및 발가락 마비가 보일 경우 또는 대변, 소변, 실금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와 목을 곧게 펴고 앉아 있습니다. 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하게 될 때에는 자주 쉬어주며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세우고 무릎, 허벅지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또 비만과 흡연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체중 조절과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걷기와 수영 등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엎드리신 후에 팔로 상체를 들어 허리를 뒤로 늘려주는 겁니다. 허리를 반대로 늘려주는 동작은 허리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계속 앉아있어 올라가 있는 허리의 압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자기 전 2회 정도 해주시면 허리 통증 및 뻐근함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좋은 혈자리 지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골 대백혈이라는 곳인데요. 흔히 체했을 때 지압하시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합곡혈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합곡혈 위와 아래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효과적인 혈자리로 반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10초 정도씩 꾹꾹 눌러주시면 허리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진명정밀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211-247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안상용 현대서비스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827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